반갑습니다. 자, 오늘 동포운을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동포운은 우리 교리도에 보면 이론상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1원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제비로서의 심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해놓고 여기다 개송을 써놓으셨죠.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다 해서 그 이론상 자리를 대소유무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 놓고 이 이론상의 외적인 어떤 위력, 여기가 어떤 위력이 있냐, 인과보응의 위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 속성 또는 최성이라는 게 있더라. 이것은 바로 진공묘유더라. 요것을 신학문이라 그러고 요것을 수행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외적 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이 인과적으로 밖으로 가만히 봤더니 먼저 이 천지가 있더라. 그리고 부모가 있더라. 천지의 그 크기를 제가 말씀을 전해 드렸죠. 예? 예.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디서 와? 누가 줘? 법신불이 주는데 상대편이 줄 수도 있고 더 크게는 천지가 주는 거예요. 천지가. 그리고 부모. 부모 그 개념의 국한을 어디까지라 하겠죠? 원불교의 부모는? 예? 나를 낳아주신 분, 또 있죠? 길러주신 분도 부모님이고, 가르쳐주신 스승도 부모님이고, 요 이생에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전생에도 있었겠죠? 그 전생에도 있었겠죠? 막 고박 이제 3으로 막 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가 이생에 낳아주시고, 그 다음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여가 3이잖아, 땅땅. 3이요. 과거에 또 3이 있겠죠. 전생에. 또 더 있겠죠. 여가 말이 3이지, 이 교가 뭐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아니죠? 예? 여러분, 스승이 한 사람이요? 아니죠? 여러 스승이 있어. 그 다음 또 내 생에 만날 생육교의 부모님, 스승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텐데 그 부모의 영역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거 너무 커서 좀 벙벙하지 않나요? 예? 이 이론상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벙벙한 게 돼요. 이론상 진리를 생각해 보면 이론상 진리는 그 국한이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없이 커. 그런 거예요. 광대무량하죠. 그죠? 그래서 얼른 생각할 때 우리들의 생각은 정신 세력이 확장이 아니라 좁아져 있어 갖고 이 중에 낳아주신 양반이 부모야. 그리고 길러주신 양반만이 부모예요. 스승은 그냥 아웃. 그냥. 또 이 생에만 전생에는 없어. 그 전생에는 없나? 계속 있죠. 여러분이 몸을 몇 번 받았을 것 같아?
예? 예, 우리 이렇게 현실의 3차원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똑딱 똑딱 이렇게 1초씩 하죠. 근데 이제 이 영혼의 세계에서는 현실의 세계 1000년이 금방 가. 그래서 이 부모 영역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제 동포입니다. 이게 천지의 공간 안에서 부모로부터 내가 많은 태어나고 길러지고 이렇게 인지하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동포, 원불교의 동포는 뭐 재미동포, 제일동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요. 예. 원불교의 동포는 첫째 뭐냐? 사람으로 쳐요. 사람. 첫째가 사람, 인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정. 유정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다 유정입니다. 이게 다 유정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유정물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있다 그럴까? 어떤 영이 있는, 영이 있다고도 참 애매해. 대령으로 놓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정과 무정 그러죠. 이 무정에는 마저 아까 초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금수까지 들어가죠. 그죠? 이 무정에 초목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유정물도 있어요. 그게 뭐죠? 영혼의 세계도 있습니다. 예. 영혼의 세계도 유정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일체 이 동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양반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사람이 모여서 뭐 해요? 사회를 형성하죠. 그죠? 어떤 사회? 우리 인류 사회를 형성해.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내놓은 것이 뭐죠? 사요예요, 사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요. 사요는 인류에 대한 불공법이에요. 인류에 대한 불공을 어떻게 이 평등, 낙원, 복지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사요예요. 사요. 그런데 그 사요는 일종의 이 천지에 바탕한 부모가 낳아준 놈이 동포, 내 주변 동포들에게 내가 법률의 바탕에서 내가 불공하는 것, 이것이 사요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천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고 그러지 않죠. 그러죠? 자, 오늘 이 동포는 그 국한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국한이. 요것이 만약에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떨 것 같아요? 동포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친척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은 뭐요? 아까 여러분 부모는 이 생의 부모만 부모였지. 근데 그 부모의 국한이 크듯이 동포의 국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뭐 어떤 뭐 제일동포나 뭐 재미교포가 뭐 아니면 뭐 제동포가 뭔 일 나면 우리 대사관에서 가갖고 그 사람 우리 국민이라고 막 챙기잖아요. 이것저것. 그것부터 어디 뭐 비행기가 사고 났다든가 뭔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사람 있나 없나 먼저 보지요. 대사관에서. 그러죠? 그것은 작은 동포 개념이에요. 작은 동포. 이 이론상을 대소유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동포를 놓고 봐도
대자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주로 대. 얼마나 동포의 국한이 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동포가 없이는 살 수 없으면서도 동포를 뭘 보듯이 봐? 에? 천지자연은 이용의 대상물, 탐험의 대상물, 막 함부로 해서는 대상물이고, 부모는 이생의 부모밖에 모르고 또 내가 힘들면 그냥 모른 채 해불고, 동포는 동포는 지한테 도움 준 사람만 동포리야. 예. 그게 아니라 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한 동포는 동기연계의 동포예요. 동기연계의 동포. 무슨 이야기냐? 이 세계는 한 기운으로 돼 있어. 이게 한 기운이야. 쉽게 말해서 이가 동기요. 동기. 대자리로 보면 한 기운이에요. 같은 기운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자리로 보면 어때요? 이 중에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노가 있고 소가 있고 그러죠? 노 있고 사 있고 뭐 온갖 이 소들이 각각 분리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통 범부들은 이 동기라는 것을 몰라. 그리고 이것만 알아. 이것만. 이게 나눔만 알지 전체 속에서 나눔이라는 것. 즉 크게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걸 모르고 둘만으로 아는 거지. 나눠진 것만 알아. 이것이 이게 범부와 불보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좀 가까우면 가깝고 멀면 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친 양반은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한 기운이라는 걸 알아. 한 기운.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을 바꾸면서 또는 이 생에 지은 대로 인과 이치에 따라서 그게 유무예요. 이것이 남자가 여자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되기도 하고 동물이 축생이 아까 금수가 사람 되기도 하고 그죠? 여기 보니까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전생에 금수였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소였던 사람은 이 생에 교무님이 이렇게 교전을 뭐 이렇게 쓰라 그러면은 그런 건 시키지 마시고요 몸으로 한 거 시키세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전생에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사람 몸을 별로 안 받은 사람들, 아주 씩씩해 건강해. 전생에 훈장했던 사람들은 자꾸 책을 보려고 그래. 근데 마당에 비가 왔고 지금 너로는 곡식이 떠날라가도 몰라. 다 지 습관대로 살아 보면은. 그래서 원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참 대단한 건데 아까 이 동포가 한 기운으로 내 권속이고 내 사생이 일신이다 하는 거거든요. 일신. 내 몸과 둘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겁나 부담스럽지. 안 그래요? 그냥 식구가 몇 사람 좀 알고 지내고 좀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대야 그냥 머리 아프게. 근데 이것을 깨치신 분은 이 모든 게 하나이면서 각 나눠져 있는 게 전부 다 하나이면서 나눠져 있더라 하는 걸 안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이걸 아나.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내 나라가 밖에 안 보여. 내 나라밖에 안 보여. 그래갖고 지금 이민 간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릴 적에 입양해갖고 그 입양 가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뭐 그 법적을 것을 어떻게 행정을 잘 몰랐어. 그 데리고 간 양부모가. 그래갖고 그걸 행정을 안 한 거야. 근데 20년을 넘게 이제 미국 사람이었고 미국 이름도 있고 미국 말도 한국말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민 자라게 해갖고 지금 우리 트 대통령이
아, 이 양반이 그냥 다 쫓아버리네, 지금. 자, 우리나라 와갖고 그냥 깝깝해. 벌써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벌써. 그게 뭐냐면, 지금 자국의 이기주의, 자국주의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론주의라는 것은 대세계주의라. 이론주의는 대세계주의인데 이 사람은 자국 이기주의인 거예요. 일국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세계 경제의 70%가 미국이 갖고 있어요. 아세요? 중국 저 뭐라 그래 해봤자 제가 몇 프로 안 됩니다. 저거 숫자가 많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그렇게 경제 대국이 세상에 그런 심보를 쓴다. 그 수장이 쓰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한국이 참 별 볼 일 없지만 앞으로 한국이 무엇으로 별 볼 일 있냐? 바로 이 이론주의 이것으로서 앞으로 이 한국이 드러나고 금강산이 드러나고 도덕의 부목으로서 한국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직 요원한 것 같죠? 예? 그래서 원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바로 이 이론상 자리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의 동포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딱 접근하냐면 동포원 그래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움이 되네 하는 상식 수준의 동포원밖에 안 되는 거야. 부모원도 아까 이 3세 원리에 대해서 또 생육교의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겨우 그냥 내 부모 잘못이면 되겠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상식밖에 안 되지. 그건 원불교 신앙하지 않은 사람도 깨치지 못한 사람도 그 정도 뭐 양심 있고 뭐 훌륭한 효부, 효자, 뭐 효녀, 효손 다 있어. 그 정도는. 원불교 효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국한이 그 3세의 부모, 3세의 육신의 부모, 정신의 부모에게 가면서 그것이 보온의 도리를 하는 것이 바로 효다 이거예요. 그 효도 아까 육신에 하고 뭐 용돈 드리고 이런 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주 철저하게 성불을 해서 이 세상에 정말 참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성자가 된다면 가장 큰 효다 그게. 가장 큰 효다. 그것이 원불교 효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동포 개념은 원불교에서 말한 동포 개념은 이 국한이 작은 어떤 지역이기주의 또는 국가주의, 인종주의, 어떤 민족주의 이런 정도가 아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더구나 뭐까지 들어가 버렸어? 무정까지 들어가 버렸네. 무정까지 들어갔다는 말은 일체 만물이 다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체 만물이. 그러니까 제가 그 법문 중에 기가 막힌 법문이 우리 정산종사님 법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2페이지 도움편 24장입니다만은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뭐 물건을 잃어버렸대요. 초나라에서. 그러니까 초임금님이 딱 보니까 잃어봤자 우리나라 거구만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이 결국은 주워가겠지. 초인이 얻을 것이다 그랬어. 그런데 공자님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 사람이 잃음에 사람이 얻으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초나라 사람에서 이 인류로 확대된 거야 공자님은. 근데 대종사님은 뭐라 했냐? 만물이 잃음에 만물이 얻으리라 그랬어. 뭐죠? 자, 초인,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만물이요. 원불교의 만물이 바로 동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세요? 동포가 그냥 인류 사람만도 아니에요. 사람이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만물을 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그러나 원불교에서 말한 동포는 이 만물이 다 포함된 것이다. 겨우 나라 대통령이 초나라 사람, 자기 나라 사람들만 생각한다. 이것은 원불교에서 말한 동포가 아니다. 훨씬 넓은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동포가 산업공상인 사람, 그리고
금수의 유정, 그 다음 초목인 무정까지도 다 포함이 돼서 서로 어떻게 산다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이득이 되는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지금 주변을 한번 봐봐. 여러분을 보거나 여러분 주변을 봐봐. 누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예? 누가 만들어줬어? 내가 지금 치과 치료를 저번에 가서 하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치과를 하지? 아파갖고. 예? 내가 지금 신경치료 오는데 내가 어떻게 바늘을 허겠어요? 그 기계는 어디서 나면? 지금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 뭐 가방, 핸드폰, 볼펜, 그 종이 다 천지에서 나온 걸로 부모로부터 몸받아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동포의 도움을 통해서 법률의 규정 안에서 다 우리가 지금 응용하고 쓰고 있더라.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부처님 또는 신 또는 하느님이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다고? 부처님, 신, 하느님은 위력적인 존재예요.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시는 위대한 존재라고. 어디 있어 그 양반이? 만약에 안경을 안 만들어져 내가 지금 안 보여갖고 차 운전하다 사고 나버리지. 에? 책을 제대로 보겠어요? 학교 가서 강의를 제대로 들을 거 있어. 안경을 만들어준 게 얼마나 고마워. 그죠?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포 피은의 강령, 조목, 보은의 강령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은 동포, 보은의 조목, 정전 35페이지입니다. 여기를 같이 할 겁니다. 자, 하나씩 읽으실까요? 4. 동포, 보은의 조목 1.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환할 때와 공생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이타로서 할 것이요. 자, 4. 사는 천만 학술이라고 그랬네. 학술이 천만이야. 여러분한테 가장 생각나는 사는 누구예요? 교사. 교사. 학교 다닐 때 교사. 학교 다닐 때 한 번쯤 선생님 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응? 저는 새롭게 지금 이렇게 고마운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책을 쓰시는 분이 그렇게 고마워요. 새롭게 느껴지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여러분 영화 하나 만들려면 얼마 드는지 알죠? 막 비싼 것은 막 100억 막 이렇게 들어요. 50억 이렇게 들어서 만들어요. 그러면 나 50억 들었으니까 너도 50억 내고 봐라. 그럼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내서 하니까 나는 불과 50억 들여서 만든 영화를 불과 나는 뭐 만원 이짝저짝 주면서 보잖아요. 책도요, 한 사람이 책을 쓰려면 저도 책을 조금 써봐서 아는데 사람이 그냥 피가 말려. 누구 자서전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 일생을 통틀어서 자기가 살았던 노하우와 어떤 그 경험, 그런 사실을 거기다 다 알려주기 좋게 쉽게 해서 페이지까지 나누고 문답 단락까지 나누어서 다 해서 그것을 해놓는다고. 그러면 나는 한 10,000원, 15,000원 주면 그 양반이 몇 년 걸려서 쓴 거 인쇄소에서 죽으라고 또 편집해갖고 또 유통해갖고 가져온 그 책을 나는 딱 보는 거야. 요새는 뭐 그냥 인터넷 신청하면 당일 배송도 있더라고. 당일 배송. 당일 갖다 줘버리네 책을. 책을 안 본 사람은 별로 뭔 소린지 모르겠지. 에? 그냥 더 쉽게 말해서 요 전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사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에?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 정사란 말을 먼저 좀 풀어보면 거기 있죠? 4페이지. 정사. 정사에는 이 양계의 정사가 있고 음계의 정사가 있다. 그러셨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추나추동이 오게 하는 건 누구요? 추나추동을 지금 정사하는 건 누구요? 음계지, 음계. 이해가 되세요? 이번에 지금 장관을 지금 후보를 해갖고 청문해갖고 지금 막 세웠어요. 누가 한 거예요? 정사를 누가 한 거예요? 대통령이 했는데 장관 추천해서 한 것은 양계지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음계와 양계가 이렇게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기가 막힌 정사를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이 사 중에 어떤 사가 있냐면 성자라는 상이 있어. 이 정사를 하는 분 중에 성자가 있다고.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인도를 맡고 뭐 아랍 쪽을 맡고 중국 쪽을 맡고 뭐 그리스를 맡고 이런 성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음계에서 그걸 맡으라 하는 분들이에요. 성자들이. 그래서 또 한 분만 있냐, 그 뒤에 연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불계세하고 성성상전이에요. 그게 정사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이치가 있는데, 정사라는 이치가 있는데 음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이어지고 성인과 성인이 이어져. 그리고 제자들이 심심상련으로 이어져. 지금 4페이지 밑에 하고 있어. 예. 그렇게 해서 이 인류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웃긴 것이 이 세상에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 종교전쟁이야. 종교전쟁은 뭔 전쟁이냐? 알고 보면 사상전쟁이에요. 이념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이념을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지역에 따라서 설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 지역과 인심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인지도에 따라서 설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설명 방식이 낙후되어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 본인은 모르고 현대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더 들어가면 니 죽고 나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이슬람 내에서 순위 시아가 싸우고 같은 기독교 내에서 서로 죽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아까 그 이념, 그 시대에 맞는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된 거다. 그러나 진짜 성자들의 정사는 그것이 아니었어. 그것이 아니었어. 그 본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성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지역을 맡아서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터져버려 가지고 이제는 미륵불 세상이 되어서 새 부처님, 새 성자는 이 전체 이 세상을 관장할 수 있는 사상과 이념, 그런 교법을, 그런 교리를 내 가지고 나오시게 된다. 그것이 저희들 원불교 측에서는 하나의 그 이론주의 사상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사는 여러 사가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큰 사가 있는데 그것은 성자라는 사, 이분이 정말 큰 거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사는 자리타로라고 그랬죠. 자리타로. 옛날에는 안다고 해서 그걸 얼마나 울고 먹었는가 몰라.
그러나 모르는 사람 속여먹고 울겨먹고 둘려먹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5페이지 보면 자리이탈은 물질로만 합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 정산종사께서는 말과 행실을 잘해서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불교 댕기는데 자기가 돈이 없대. 그럼 원불교 못 다니겠대야. 그것은 잘 못한 거죠. 이 헌공은 뭐냐면 정신, 육신, 물질이에요. 그래서 출가는 주로 정신, 육신이죠. 재가는 주로 육신과 물질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 출가가 물질도 할 수 있고 재가가 정신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 자리이타다 이 말이에요. 자리이타는 뭐냐? 힘 닿는 것 그래요. 힘 닿는 데까지. 형편 따라서. 이 형편 따라서 해요. 형편 따라서. 어느 종교는 그냥 집안 살림 싹 빨아버리더만. 예? 예. 이 사도의 특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인치제. 기인치제.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취해. 예, 이게 사도예요. 예. 기인과 취제.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취해. 쉽게 말해서 우리 교당에 어떤 사람이 처음 왔는데 돈 이야기부터 한다. 아무리 어디 교도라고 해도 그건 아니에요. 돈 이야기부터. 여기는 뭐부터 이야기해요? 도를 이야기해야지. 도. 니은자를 빼야 해요. 돈부터 이야기한다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정신육실로 하듯이 자리이타도 똑같다. 자리이타도.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리이타를 하려니까 물질로만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다. 육신으로 내가 봉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어떤 기능 또는 뭐요? 요새 뭐요? 재능 기부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큰 거예요. 과거의 산업사회,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물질이나 노동력이 중요한 거예요. 물건이 중요해요. 산업사회는 뭐예요? 산업사회는 어떤 기술이 중요하죠.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래요? 정보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치 있는, 지금 세계적으로 돈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우리 원불교 내에서도, 우리 교당 내에서도 어떤 사람의 사업 성적을 많이 쳐줘야 하냐? 돈과 육신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이 정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종원교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업 성적이요. 사실은. 나중에 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보세요. 이 교당도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는 남아있을 겁니다. 정보라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행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로 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교당에 훈련 참석하고 제 시간에 법회 기도 참석하고 제 시간에 공부방 참석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공덕인지 몰라. 지금 공부방 시작한 사람마다 느끼지 않아? 시작할 때 이렇게 사람이 없다냐. 그리고 지가 안 사람일 때 지가 또 늦어. 그게 뭐냐면 자리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돈으로 내는 것만이 자리타가 아니라 얼만 육신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사에서는 정신으로 자리타하는 것이 수행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해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재능을 기부해주고 이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대학 중에 상위 200대 대학이 있어요. 이 중에 대학생 70%가 어떤 사람이냐? 미국 사회 내에서 소득 분배 25% 안에 드는 사람들이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 반대로 이야기하면 75%가 대학교에 30%도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이 불평등의 문제, 또 교육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 구조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구조적 장벽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구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다가 지자체에서 돈을 내려줬더니 어렵게 사는 동네는 뭐 지었어요? 교도소 지었어. 그죠? 잘 사는 동네는 뭐예요? 도서관 지었어. 대상이 다르니까 그 돈을 쓰임새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사는 동네에 산 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못 사는 데에 산 놈은 뺑 그 뭐예요? 교도소 근방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온 놈만 쳐다봐.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을 이 동포운 속에서 사회 구조를 어떻게 사들이 고쳐주고, 정치는 정치인대로, 법률가는 법률가대로, 또 각각의 행정을 하는 사람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조절을 해줄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정보사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이 이 지적재산권이에요. 지적재산권. 제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요. 누가 훔쳐가가지고 너 1억 줄래 안 줄래? 그럼 나 1억 줄 거예요. 내 컴퓨터 자료가. 말도 안 되죠? 컴퓨터 그 뭐 몇 푼이면 사는데. 이게 뭐냐면 지적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거죠. 수십 년간 나 해놓은 자료인데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떠겠어요? 근데 그것을 쉽게 가져가려고 그래. 그럼 그것도 깎아볼 일이죠? 그게? 그래서 이 사는 여러 가지로 이 헌법을 지켜야 하고, 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하고, 특히 이 보면은 이 산농공상 중에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상이에요. 상. 그 중에 돈이 되는 것은. 그리고 공도 되지요. 그리고 산은 기본적으로 뭐 중상층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현실 속에서. 그런데 이 세금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이 국가에서 계속 지금 뭐 복지 문제가 나오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있는데 확인이 안 돼. 그래갖고 이 엄마는 할매인데 아들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아들이 어디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돈이 안 나와. 그 새끼는 연락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차라리 없는 게 나지. 이런 약자들. 그래서 옛날에 저번에도 온 식구들이 같이 자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도 자리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할 때 그 사 중에 예술가를 말 안 했다고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술가들. 저는 그 제가 지금 신문을 보는데 그 어느 신문에 보면 꼭 시가 나와요. 왼쪽에. 제가 시를 잘 맛을 몰라가지고 시를 고의로 계속 봤어요. 몇 년간. 근데 이제 시가 잘 들어와. 시가 참 좋은 거더만. 처음에는 이게 뭔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랬는데 시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시 한 줄 쓴 것이 옛날에는 참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 하나가 지금 엊그저께 검찰총장이 그 뭐야 시를 하나 읊었죠. 자기가 임명장 받으면 시를 하나 딱 읊었는데 기가 막힌 시요. 여러분 유학을 외국으로 석사나 박사 대학을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좋냐? 독일로 가면 좋아요. 왜 그러냐? 공짜입니다. 교육비가 공짜입니다. 독일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공개념의 문제인데, 독일은 그 아이들, 젊은 사람들, 청소년을 교육을 시킨 것을 공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교육을 잘 받아서 결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면 결국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 한국, 이 영국 이런 데는 뭐예요? 자기가 공부해갖고 자기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 내고 배워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뭔 말 이해되시죠? 교육이 어떻게 개인 사적 개념이에요. 제가 학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학사, 지기들 잘 살으라고 학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학사에서
진짜 공부할 때 공부해서 큰 나름대로 그 어떤 뭐랄까 더 학습을 더 하고 더 역량을 갖추면 결국 이 사람은 사회에 큰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학사를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지가 돈 조금 들고 학사에서 편하게 있다가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내가 학사한다 하면 내가 다 쫓아내버리죠, 그런 놈들. 그렇게 하면 학사다 당장 없애버리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동포운을 생각해 볼 때는 이 동포운 안에 사유가 있다 그랬죠. 이 사유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교육평등, 지식평등, 인권평등, 그 다음에 생활평등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교육이 또는 지식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권이 어떻게 평등하게 서로 동포들이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키가 이 사예요. 사가 이 자리타로 생각해야 하거든.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이 사들이 법을 주로 짜기도 해요. 근데 지금 유리하게 딱 짜놓고 지금 유리한 거 먼저 챙겨놔. 그래놓고 짜거든. 그러니까 자리타를 하고 있어. 자리타로. 네 유리한 대로만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보면 사가 권력을 남용해 월권행위를 하고 책임에 피하면서 부정부패는 다 치러. 여러분 공무원들이 주로 뭘 가지고 있어요? 예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인허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에다 힘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가에다 봉사해라는 공무원인데 뭐가 돼? 거꾸로 그걸로 힘쓰는 공무원들이 되는 거죠. 그래놓고 무사안일주의, 직무태만, 그리고 양극화, 불평등. 지금 탄핵한 대통령이 두 사람이죠. 최근에 작년 6월 달에 탄핵한 사람이 브라질의 호세프 탄핵됐어요. 여기도 부정부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헌법소에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금년인가요? 탄핵됐어요. 이건 뭐야? 사가 한 거예요. 사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요 몇 사람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만둬라 라고 판단을 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온갖 그 뒷근육으로 하고 감추고 했던 것이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못된 짓거리 했는가 몰라. 선거 때 다 국정원 동원해갖고 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간 게 다 뒤쪽으로 감춰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국가 권력을 위한다고 뭐 북한에 어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자기의 어떤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한 권력은 어떤 남용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국가에서 아까 입법, 사법, 행정이 나름대로 어떤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분리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을 견제하면서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화합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견제를 해줘야 하거든. 이게. 그래서 사는 사대로 그 역할이 있다. 지금 이 중에도 사가 꽤 있을 거예요.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세무서 일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회사에서, 어디 복지관에서 이런 사람들 지금 많네. 여기요. 제약도 있고 많아. 지금 보니까 이 다 사들이, 그 사들은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자리타로 해야 한다. 공정하게. 맞아요. 공정해. 근데 공정해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정 안 하지. 그 보세요. 그 네트워크 보면은 일단 지그들 다 유리하게 해놓고 밑에 대리점들 도장 찍으라고 나중에 봤더니 지그 유리하게, 지그는 안 망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이 사실은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 이 공평하고 이게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이. 공정은 대단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정은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공정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절차만 공정한 게 아니라 절차도 결과도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는 공정한 겁니다. 천지는 본래. 공정하죠. 천지는. 누구 집에 비 더 내려주고 덜 내려주고 그걸 안 해요. 그죠? 누구 집에 얄미우니까 바람 불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본래 소천지인 나라는 이 존재가 천지와 같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자리에서 그것을 자리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공정과 자리타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렸어요. 그런데 불보살의 자리타와 그리고 이 보통 동포운에서 말하는 자리타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은 자리타가 가장 대도예요. 대도. 서로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는 인과위치와 성리가 들어가 있어. 즉 대와 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자타가 분리야, 분리. 근데 여기서는 자타가 있지. 이해가 되세요? 자리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타가 본래는 분리예요. 둘이 아니야. 자와 타가 어디 있어? 나가 어디 있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게 나요? 나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아는 것일 뿐이지. 나로 볼 것 같으면 이 세상 다 나 아님이었고 그러는 것이 나요. 그런데 자리타의 설명은 소자리에서 설명인 거예요, 주로. 그러나 자와 타가 쉽게 말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딱 부딪혔어. 그러면 본부는 어떻게 해요? 본부는 어떻게 해? 미안해, 내 것부터, 나부터. 이렇게 하죠. 근데 불보살은 어떻게 해? 너부터 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배려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불보살의 어떤 이타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죠? 범부는 자리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손해보고, 불보살은 자기가 손해봤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익을 보죠.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자리이타야. 그러나 이해가 겹쳤을 때는 먼저 공분이라고 한다면 먼저 양보해라. 이것이 진정한 인과 이치, 그리고 하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불보살들은 그렇게 산다. 시겠습니다.